양배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때는 1900년경, 약 1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당시에 워낙 서양 물결이 밀려오니 여기에도 양자가 붙었습니다. 양배추도 당연히 배추와 함께 배추과 혹은 개족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원산지는 지중해와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혼행성 작물이고 같은 온대 지역이어도 그쪽은 강수량이 적고 여름은 시원하죠. 불신 성분이 그러다 보니 봄, 가을에는 그냥 잘 자라나 여름은 해충도 많고 병도 많고 여름나기 무척 힘들어하는 혼행성 채소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세상 어느 채소, 어느 과일 우리 몸에 이롭지 않는 것 없다고 하지만 이 양배추에 대한 찬사는 참 많습니다. 우선 세계 3대 장수식품이라고 하는데 필이 꽂힙니다. 언제나 무병장수에 관심이 있는 노년계 저부들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시황이 불료초에 대한 관심과 같다고는 할까요? 하긴 도움되는 식품 먹는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놓고 다음은 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운명에 맡긴다는 말이죠. 바닥농부, 언제나 남이 카드라는 말은 그대로 믿지 않죠.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겠죠. 그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어느 채소와 같이 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비타민이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을 도움을 주고 칼슘이 많아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비타민 K가 있어 뼈 속의 칼슘 소모를 막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녹황 채소와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낮아 포만감은 있어도 살이 찌는 일이 없는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죠. 다른 식품보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아시다시피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 예방, 폐기능 증진, 항균 작용도 한다고 하네요. 양배추 속에는 프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고 DNA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두뇌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 많이 필요한 성분이죠.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많이 알려진 성분인데 노화 방지, 항암 효과, 항염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토시아닌이 양배추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블루베리, 가지 등 보라식품 속에서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성분들은 꼭 양배추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도 건강과 장수에 도움되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식품은 적으니 다들 3대 건강 장수 식품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로 하더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겠죠. 마트에 가면 양배추 안 보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사서 오는 사람 없죠. 안 그래도 비싼 채소, 다른 것 사다가 보면 순위가 밀릴 수 있고 또 선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니 해도 내가 양배추를 심어서 가꾸면 자연히 먹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텃밭에 하도 여러 작물을 심다 보니 이 양배추는 봉지 재배를 합니다. 심을 데가 없어서 공중에 봉지 재배로 키우지만 사실 이건 우리 꽃밭 공중화단입니다. 남들은 빨강, 노랑, 형형색색 꽃을 가꾸지만 저는 수수한 녹색 식물이 월보기 좋습니다. 어린 모종이 점점 커가면서 결구가 되는 과정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 갔다 농장에 들르면 언제나 변화가 있어 좋습니다. 비닐봉투 크기는 클수록 잘 크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일반 30-40cm 봉투로는 충분히 크지 않더군요. 우리는 그 크기라도 옆으로 폭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더군요.
넣는 흙은 일반 밭 흙에다가 퇴비와 상토, 밑비로 넣어 키우고 그것 버리지 말고 한테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퇴비 또 밑비로 첨가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도 밭에 심어 키우면 더 잘 크겠지만 이 봉지 재배를 소개하는 까닭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채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배추 심는 시기는 고추나 토마토, 가시보다는 훨 일찍 심어도 됩니다. 따뜻한 지방이면 3월 말, 우리는 4월 초에 심습니다. 혼행성 작물이니 영하로 또는 된설이만 맞지 않으면 됩니다. 생육적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이니까 심어놓고 때때로 물만 공급하면 병 없이 모종이 잘 큽니다. 심은 지 2, 30일이면 또 2, 30일 간격으로 질소, 가리, 우피를 주는데 잎채소이니 질소 비중을 높입니다. 재배 어려움이라 할까 병이나 해충은 결구가 되기 시작하는 5월 말, 6월 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날씨가 더우니 해충도 더 극성이지만 문제는 양배추는 혼행성 작물, 즉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 작물이다 보니 환경이 맞지 않아서 고생이 시작됩니다. 무름병 등 병도 발생하기 쉽고 벌레도 더 극성입니다. 농약 치기를 꺼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잎을 뒤지면서 벌레 잡고 친환경 약이라도 한두 번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4, 5월 성장기의 시원한 시기보다 더운 6월 결구 시기가 병충해 걸릴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엔 잘 생기지 않던 배추벌레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판매하는 전문 양배추 재배와 텃밭 재배가 다른 점은 판매하기 위한 재배는 양도 많지만 한꺼번에 고르게 성장해야 일시에 수확, 판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자가 소비를 하는 경우는 한두 포기는 모를까 이것도 10포기가 너무 헐 넘으면 한꺼번에 결구되는 한 목 다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재배 경험이 없어 심을 때는 한꺼번에 심어도 자라면 저절로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봄 양배추 재배이고 양배추는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배추와 똑같습니다.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심으면 됩니다. 일반 채소는 모종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니 직접 씨앗을 파종하려면 그보다 한 달 전에 뿌리면 됩니다. 재배 환경은 봄 양배추와는 정반대입니다. 모종 심는 시기부터 성장 시기는 고온이니 그때부터 벌레, 병 생기기 쉽습니다. 어린 모종이 생고성하는 거죠. 이건 배추도 똑같습니다만 9월부터 기후가 선선해지면 이놈들도 쉽고 재배하는 사람도 쉽습니다. 작물을 길러보면 기온이나 습도, 재배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텃밭에서 양배추 재배, 건강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어놓은 순간부터 자라고 결구되고 수확하고 그 과정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텃밭 농사 여러가지 심어서 가꾸면 재미도 10배, 건강도 10배입니다.